(1584년) 이반 4세 사후에 그의 아들 표트르 1세가 즉위하였지만 그는 혼란스러운 나라를 이끌어갈 역량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야르들의 권력 다툼은 가속화되었고 1588년 보리스 고두노프가 실권을 장악하여 이후 10년간은 그가 차르를 보좌하며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598년 표도르 1세가 적법한 후계자를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여 키예프 공국 시절부터 이어져 온 류릭 왕조가 단절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대주교는 새로운 차르를 선출하기 위하여 국회를 열었고 1598년 보리스 고두노프가 새로운 차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르가 된 고두노프는 2인자 때만큼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공포정치를 시행하였고 이반 내제를 기억했던 사람들은 그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죠. 이렇게 하여 러시아는 1605년부터 1613년까지 약 8년 동안 이른바 동란의 시대로 알려진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혼란은 노브고로드의 부자 상인 쿠주바 미닌과 드미트리 포자르스키 공이 1612년 10월 폴란드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모스크바를 탈환하면서 종료되었습니다. 1613년 혼란을 정리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시 한번 젬스키 소보르가 소집되었고 토론 끝에 옛 왕조의 먼 친척벌인 16살의 미하일 로마노프가 새로운 차르로 선출되었습니다. 보야르들이 미하일이 아직 어리고 지혜롭지 못하므로 그를 꼭두각시로 두고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즉위한 차르였죠. 이렇게 1613년 7월 우스펜스키 성당에서 향후 300여 년을 치세하게 될 로마노프 왕조가 탄생하였습니다. 혼돈의 시기를 겪은 러시아는 이제 안정을 되찾았고 17세기 러시아는 농노제도가 발전하며 서유럽과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농노제도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사료가 불충분하여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농민들에게 점차 세부담을 높이자 농민들이 도망치려 했고 그들을 묶어두기 위하여 거주 이전을 제한한 점, 그리고 잦은 전쟁으로 인하여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농민 납치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폭동도 발생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1649년 알렉세이 로마노프 재위 기간에 울로제니의 대법전이 편찬되면서 농노제도는 확고히 자리 잡았다 하겠습니다. 1682년 즉위한 표트르 1세는 근대 러시아의 기반을 다진 통치자입니다. 표트르 1세는 아버지 알렉세이의 둘째 아내 나탈리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권이 후순위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복형 표도르 3세가 후사 없이 죽고 이반 5세는 정신적인 문제가 심했기 때문에 이반 5세와 표트르 1세를 공동 차르로 하고 실권은 이복 누나인 소피아가 잡기로 하는 결정으로 즉위한 인물이죠. 이후 표트르는 1689년 소피아를 몰아내고 쭉 집권을 이어가게 됩니다. 아울러 그는 단독 집권하는 1689년에 청나라의 강희제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하여 동쪽의 국경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하여 러시아가 이 시기에 이미 시베리아 동북부까지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트르 대제의 집권 과정 및 이후 업적은 표트르 대제 편에, 강희제와의 네르친스크 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은 강희제 편에 각각 비교적 상세히 업로드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 역사에서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므로 중요 업적을 추격해서 보면 먼저 그는 엄청난 추진력으로 러시아의 서구화를 추구한 인물입니다. 러시아식 수염을 자르고 불편한 의상을 서유럽식으로 바꾸는 등 여러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무엇보다도 1697년부터 네덜란드와 영국 등 당시 최강의 해상 강국을 돌아보며 강력한 해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 차르이죠. 이를 바탕으로 표트르 대제는 1700년부터 스웨덴으로부터 발트해의 제해권을 빼앗기 위하여 향후 21년간이나 지속되는 대북방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울러 그는 항구의 필요성을 깨달음에 따라 새로운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인력이 희생된 것은 필연적이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죠. 1721년 드디어 대북방 전쟁은 승리로 끝났고 러시아는 리보니아,
에스토니아, 잉그리아, 카렐리아 등을 획득하며 발트해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무렵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 차르국이라는 국명을 러시아 제국으로 바꾸며 유럽의 중요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지요. 표트르 대제의 개혁 내용과 대북방 전쟁 역시 표트르 대제 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25년 표트르 대제가 사망한 이후 약 40년간 예카테리나 1세부터 엘리자베타 여제로 이어지는 혼돈의 시대를 겪은 러시아는 1762년 엘리자베타가 후사 없이 사망하여 안나 여제의 아들 표트르 3세가 즉위하였습니다. 이 시기 유럽은 7년 전쟁 기간이었고 러시아는 오스트리아 편에 서서 프로이센에 대항하여 선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즉위한 표트르 3세가 자신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제를 존경한다는 이유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을 맺어 프로이센과의 전쟁을 중단해 버렸죠. 당연히 러시아인들은 그의 정책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차르의 반대파들은 결국 즉위 6개월 만에 아내인 예카테리나 2세를 앞세워 궁정 쿠데타로 그의 왕권을 빼앗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문제는 예카테리나 2세가 합법적으로 왕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찬탈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녀의 가장 큰 업적은 오스만 제국을 굴복시킨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1768년 발생한 러시아 튀르크 전쟁에서 그녀는 장군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쟁을 주도하며 승리하였고 1774년 쿠츠쿠 카이나르지 조약을 체결하면서 흑해의 요충지인 아조프를 획득하였습니다. 그 후 1787년 다시 발생한 전쟁에서 오차코프와 흑해에서 드네프르 강으로 이어지는 모든 연안 지역을 장악하여 실질 통제함에 따라 오스만 제국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켰죠. 이런 대외 정책 성공으로 그녀는 예카테리나 대제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토 확장의 이면에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면서 러시아 제국에는 200만 명이 넘는 폴란드인들이 살게 되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독립을 원했기 때문에 19세기의 폴란드인들은 두 차례 폭동을 일으켰고 제국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아울러 영토 확장에 따라 5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도 러시아로 들어왔고 그들 역시 러시아인과 동화되지 못한 채 이방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새로운 적을 키워낸 결과를 만들고 말았죠. 게다가 국내적으로 예카테리나 2세는 유럽에서 유행하던 계몽 정치를 펼치겠다고 주장하며 볼테르 등 프랑스 계몽가들과 접촉하였지만 실제로는 귀족의 특권을 축소할 의사도 없었고 흑노 제도를 폐지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러시아 역사상 최대의 유혈 사태를 동반한 농민 봉기였던 푸가초프의 난을 진압하는데 특수부대를 투입한 것만 보더라도 그녀가 말로만 계몽주의를 부르짖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예카테리나 2세는 러시아의 명성과 국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자신의 통치가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말년에는 왕위가 불안정한 아들 파벨에게 승계해야만 했던 문제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1796년 사망하였고 이후 러시아는 나폴레옹의 침략을 받으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상 러시아 역사 제3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